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7월 2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최재형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출마 그리고 전격적인 사퇴, 여기에 관해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입장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인 박수현 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이 본래 얘기할 때요, 저도 청와대 근무해봐서 알잖아요. 뭐 이 소통수석 혼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재량이 있다고 마음대로 말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기자들하고 조용히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직접 언론에 출연을 해가지고 입장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대통령한테 제가 오늘 이런 방송에 요청을 받아서 나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 그 좀 세게 좀 얘기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데 말이지. 기분 나쁘다가 나오기까지는 하지 말고 잘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다 보고서로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무슨 뭐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박수현 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CBS 저녁 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얼마나 세게 비판했습니까? 그야말로 약탈을 했다, 뭐 등등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한 거에 관해서 이제 권력을 사유했다, 약탈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패 완판, 기만과 거짓 선동, 뭐 이렇게 하면서 법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정,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러한 데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정치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박수현 소통수석이 대변인도 하고 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종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상, 그러니까 성숙한 그런 청와대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서 입장을 이렇게 점잖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다. 이 심하다는 게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기만하고 거짓 선동하고 부패 완판, 이러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표현을 동원해가면서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본인의 정치 철학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그것도 본인의 한정된 시각으로 편향된 비판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요, 본인의 한정된 시각, 그 다음에 편향된 비판,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윤석열 총장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정되고 편향됐다, 이게 윤석열 당신만의 생각이야. 우리 국민들은 당신하고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한정되고 편향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일반화하지 말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처음 하는 출마 선언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처음 하는 출마 선언, 여기 또 예의,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자명을 해오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 가겠다, 또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언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할 때 윤석열 총장이 앞에 내세운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안 하냐, 이거는 얘기할 수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뭐냐? 민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맞받아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국민에게 처음 출마하는 선언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당신이 말이지 국민 얘기를 되게 따졌는데, 예의를 언제부터 국민 예의를 그렇게 따졌냐. 그렇다고 본다면 출마 선언문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게 예의라고 보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언론에 대고 했던 얘기를 인용해서 다시 맞받아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 총장의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정말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교적 온화한 표현 같지만요,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한마디 한마디, 워딩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이 아픈 상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지금 4년을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각, 한정된 시각으로 윤석열 총장 비판하고 있고요. 야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앞장서서 압도적으로 많고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 국민한테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달라.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8일 날 사퇴를 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요.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가옥저처럼 강제해온 분이 정치 행보를 할 것처럼 말하며 임기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것 아니냐.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친 것이다. 그런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그러면 공직자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국민에 대해서 충성하는 면,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대통령. 그때 국민에 대한 충성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맥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카드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4년 내내 계속 집행하고 그러면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감사원이 잘못된 탈원전 정책 국민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이 경제성 조작을 했다. 이런 거를 내놓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코드를 맞춰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외압 있었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못 견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이거는 우리 민심의 흐름을 정반대로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수석의 책임 문제와 관해서도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청와대 모두. 그래서 인사수석은요 뽑기만 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인사수석 하나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수석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인사수석의 책임을 흐릿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유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그 다음에 검증은 누굽니까? 민정수석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추천을 받았을 때부터 이거는 잘못된 추천이다. 거절하지 못한 김혜숙 인사수석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국민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한 박수현 수석은 고개를 숙여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죠. 7월 1일 날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 그래서 7월 1일 신고를 받고 또 7월 2일 이틀에 걸쳐서 신고를 받습니다. 여기에서요. 김호수와 그리고 박범계가 이 신고식에서 한 얘기, 즉 입장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김호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한직은 없고 검찰에 한직은 없고 여러분 모두가 영전한 것이다. 한직은 없고 모두가 영전했어요? 그거는 김호수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한직이 없는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국민학교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나. 여러분 모두가 영전했다? 아니, 인사에 있어서요. 모두가 영전하는 인사가 있어요, 도대체가? 예. 그러면 왜 인사학살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좌천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왜 9시간이나 걸려서 조국 재판 공소를 해야 하는 검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한직은 없고 모두가 영전만 있다. 이런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항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섭섭한 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자, 이게 국민의 뜻? 이거 국민의 뜻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에요. 왜? 결재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제청권자는 박범계잖아요. 박범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잘못된 인사를 이렇게 국민을 앞세워서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범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사 요소를 고려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검사, 아쉬워하는 검사,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모두 제 불찰이라 양해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그래도 박범계는
조금 이해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인사 있으면. 근데 김호수하고 똑같은 인사판인데, 결과인데, 박범계는 그래도 내 불찰이다. 이렇게 말만이라도 조금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려고 노력하는데, 김호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이런 검찰총장, 이런 장관, 인사.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이 분노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논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광철 비서관이 결국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아직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광철이 뻔뻔하기도 뻔뻔해요. 이 청와대 왕수석으로 왕 비서관으로 불린다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 쓰든 상식적 판단에 쓰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고 유감스럽다. 자, 이게 그래도 이광철이가 말이죠.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법률적 판단에서도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수원지검 모두가 기소해야 된다는 건데 4번씩이나 기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김호수가 누굽니까? 앞에서 인사했듯이 정말 애완견 중에 애완견의 왕초잖아요. 이런 사람도 결국은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 판단에서 유감이라고 그래요. 상식적 판단, 우리 국민들 상식이 어떤 상식인데요? 반드시 이광철이는 미리 벌써 사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왜 안 잘라내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사 잘못한다고 욕먹지 않느냐?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요, 핑계거리가 참 그럴듯해요.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서 사의를 표명한대요. 아니, 사의를 이렇게까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의 공정성, 우려, 국정운영 부담 이거 하려면요 벌써 사표를 냈어야죠. 수원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을 때 그 이전에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몇 달씩 끌고 가다가 사표 내고서 뻔뻔스럽기가 짝이 없다. 자, 조국 뻔뻔하죠? 추미애 뻔뻔하죠? 박범계, 그 다음에 이광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공수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김진웅이가 참 공수처장으로 앉아가지고 멋진 고급 차 타고 다니고 국민 세금으로 받아먹고 참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말이죠. 그동안에 검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광철이도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이 검사들 3명, 이 검찰에서 이첩을 했잖아요. 윤대진, 그 다음에 안양지청에 있는 지청장과 지청차장, 이현철과 조용원, 이런 사람들 3명을 공수처로 넘겼는데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대진이,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대진이는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어요. 가운데서 조국을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김학의를 갖다가 출국을 금지시키는데, 또 출국 금지하려고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 모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공수처가 지금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성윤이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 김영근 수사지휘과장, 또 다른 검사, 이 3명도 다시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는 이런 검사 추가적인 3명 넘겨라라고 하는 요청은 묵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요. 이거 면죄부 줄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국 이 공수처가 지금 무슨 또 자료를, 무슨 또 이 기획을 하는지, 갑자기 말이죠, 이 종결 처리한, 즉 검찰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 종결 처리한 자료를 공수처에 전부 넘겨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 안에는요,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추미애가 행사했던 감찰, 징계,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도 전부 넘겨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이거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한꺼번에 검사 비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일괄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여기에 대해서요, 이 검찰 측에서는 이거 공수처법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징계 자료들, 이것들도 전부 보내라고 돼 있는데요. 윤석열 것만 보내라.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말하자면 타겟을 설정해 놓고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자료 요청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몽땅 이 검찰 인사 비리 다 통째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의 이러한 이 의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도 분석, 그야말로 강력히, 의도 분석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야권에 계신 국민들이 비판 여론을 좀 더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당 측에서 말이죠,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 특히 X파일, 그리고 이 부인과 관련된 의혹, 그야말로 검증 공세에 칼을 더 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전면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 대응팀, 그러니까 지금 법률 대응팀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법률 대응팀과 별도로 서너 명으로 짜여진 네거티브 대응팀을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여권에서 이러한 이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이것이 오히려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뒤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권에서도 말이죠,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 이후로 돌풍이 불어지고 있고 혁신 분위기가 불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리에 대변인 4명을 선발하는 그런 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 예비 경선에서부터 말하자면 흥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행 키우기 위해서 압박 면접식 기자회견도 어제 가졌고, 또 4일날 국민 면접을 실시해요. 근데 국민 면접의 면접관으로 저도 이제 가끔 말씀해드리는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회사는 본래 참여연대 회계사였었는데요, 조국 사태를 계기해서 튀쳐나와가지고 지금 현 여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조국 흑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차원에서 이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영입하려다가 완전히 불발로 끝났어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이낙연과 그 다음에 정세균이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요, 야, 이거 김경률 회계사가 갔으면 흥행을 할 수도 있는데 천만 다행이다, 흥행할 기회를 정말 놓쳤구나,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오늘 이제 무슨 뉴스가 하나 나왔냐면 윤희수이가 대선 출마를 내일 결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요, 의원 단체 대책방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대선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미 서울시장 나올 때도 핵심만 나와라, 자기 개인의 신상, 개인적 순수하게 사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서울시장에 나온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 오히려 흥행과 장애가 된다 그랬는데요, 정말 별 사람들이 다 나오면요, 야권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 10명이 넘어요. 여권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건데요,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좀 겸손 모드로 가라, 설치다가 다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 라는 말 귀담아 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추미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추미애. 뭐냐? 추미애가 이제 7월 2일 날 책자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대담집을 내놨는데요, 기가 막힌 충격적 사실이 뭐냐면 총 393쪽이나 되는데 그중에 70%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걸로 꽉 짜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라인, 이것은 하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그리고 또 이 검찰 인사할 때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조직 내부를 다 파악하고 인사를 해라, 그리고 차라리 여름에 인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윤석열 말하자면 이제
자기 측근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사단이 정치를 위해서 검찰을 사조직으로 이용했고 대검 충수가 모체인 윤석열 사단은 수사를 사냥이나 전쟁으로 생각했고 수사 대상을 표적 삼아서 재판 전에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만들고 저인만식의 비인권적 수사 방법으로 대상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찰주의자다. 공직자가 충성해야 하는 대상은 조직이 아닌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 이 검은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요. 윤 총장이 이 추미애 본인을 사진 노출증 걸린 정치인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하면서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제안을 받아주면 언론 앞에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 그리고 윤 총장은 장관에게 지휘권 간섭을 받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윤 총장이 항상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정치 생각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 김어준 이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왜 이거 뭐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고도 안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BS가 시사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공정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TBS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냐. TBS 업무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한다면 모종의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피하고 있다. 이 무언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자정작용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TBS도 자정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시장은 TBS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 경영평가권, 감사권, 임원 임명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관심을 표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요, 다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해 주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간담회. 그때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꼭 가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예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또 서운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총장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부인이 얘기한 거 이렇게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줄리 친구가 출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땅 때처럼 출연자를 내세워서 공작을 벌 가능성도 크다. 이런 거를 미리 예시적으로 지적한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김어준이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오히려 이제 김어준이가 조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르고 싶어도 상당히 망설일 것이다. 그런데 망설일 사람이 아니죠. 뭐 여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흑색소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